저는 지금 제가 합격 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피트 과목별 학습 노하우를 제가 이때 적어보고 났었네요. 화학의 키워드는 반복 학습이다. 화학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문제 유형이나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거의 다 똑같은 문제라 했죠. 그래서 쌤들이 알려주시는 노하우나 팁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문제를 처음 풀 때는 시간을 재면서 풀었고요. 모르는 것들을 다 안 다음에 2차로 풀 때는 똑같은 문제를 또 틀렸으면 그때는 바로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걸 왜 또 틀렸지?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여기 키워드는 이해와 외우기의 절충으로 해놨네요. 여기는 제가 마지막까지 힘들었던 과목입니다. 신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외우기만 한다고 해서 얘는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다. 신유형이 아닌 문제들을 풀고, 이해와 팁을 합쳐서 풀고, 그럼 뭐 화학이랑 똑같이 풀고, 신유형의 문제는 내가 이해를 했던 거 가지고 새로 진짜 추론하듯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논리는 약점 공략이라고 키워드를 적어놨네요. 논리는 사실 이 사람마다 달라요. 앞에 역학을 진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 전자기를 진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딱 풀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학이랑 현대물리를 가장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뒷부분의 문제들을 많이 풀었고, 이제 신기한 선생님이 좀 중요하거나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을 다시 아까 뭐 틀린 문제랑 다 같이 그런 문제들을 주로 한 번 더 풀었다는 거. 물리는 제가 진짜 유난히 강사님을 귀찮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주중에 못 물어본 걸 한꺼번에 가서 물어보다 보니까 알려주실 때까지 끝까지 교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물의 키워드는 필기. 생물은 누가 한 번이라도 책을 더 많이 읽었냐,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외웠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필기 노트를 총 4번을 만들었대요. 기초 때는 쌤이 필기하신 내용과 캠벨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필기했고요. 심화와 고급은 이전 수업 내용에 현재 수업 내용을 좀 더해서 만들었고, 공풀 때는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과 그 유형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필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기를 많이 했던 이유는 필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암기의 한 방법이거든요. 저는 필기를 하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트 전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딱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피트 총정리 노트.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단원별로 있거든요. 단원별로 첫 번째 화학 같은 경우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 이 단원이면 제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주의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틀리는 것만 딱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또 다음 단어는 이 정도를 제가 헷갈렸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헷갈려 하는 것만 딱 정리해서 이것만 시험 직전에 보면 돼요. 이거는 6기에서. 6기나 헷갈리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았던 거고, 그 다음은 물리인 것 같아요. 물리도 딱 이런 식으로 제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생물도 마찬가지로 제가 헷갈리는 내용만 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제 이렇게 생리 부분 들어가면 좀 필기가 많아지죠. 그렇게 여기까지 피트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이 자소서, 면접 이런 건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뭘 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저는 일단 동아리를 좀 많이 했어요. 동아리는 약대 관련되지 않은 것도 많이 했어요. 제가 활동한 동아리는 축구 동아리, 노래 동아리, 요리 동아리 이렇게 3개거든요. 하나도 약대 관련이 없죠. 근데 이렇게 이거를 통해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에서 학생 성적 관리랑 피트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학과 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1학년 때 앞서 말했듯이 카이스트가 그 반제도, 무학과 제도이기 때문에 반이 있거든요. 그때 부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카포전, 카이스트 카포전 있잖아요. 그때 서포터즈 이런 활동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물론 약대 관련된 거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내가 열심히 했다. 학점이나 피트에서 제가 예를 들어 피트에서 유기 과목이 안 나왔다 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 자기소개에서 막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유기 어렸을 때부터 유기를 좋아하긴 했는데 슬럼프가 오면서 이렇게 쓸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내가 잘난 것만 써도 모자라요. 그 축약된 글자수 안에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내가 자랑하기도 모자라요. 그렇게 자소서를 쓸 것을 중요하고 너무 나열식으로만 또 쓰면은 진짜 지루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스토리텔링으로 쓰되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 속에 약간 알맹이들이 꽉꽉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이 알맹이와 알맹이를 약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내가 중요한 건 강조를 딱 하는 이게 어렵지만 가장 좋은 자소서긴 하다. 제가 최종적으로 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경력란이 있었네요. 자소서에. 경력란에는 아까 말했던 부반장 그리고 그 과학관 멘토링이랑 동아리 이렇게 위주로 썼고요. 그다음에 학업 관련 활동 내역이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부터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했던 뭐 전람회나 R&E 활동이나 그리고 영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생물 올림피아드랑 화학 관련, 생물화학 관련은 제가 수상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위주로 써놨네요. 그 다음에 학업 외 활동 내용으로는 진짜 제가 그냥 뭐 고등학교 때 밴드부 했던 거랑 진짜 별걸 다 썼는데 개근상 고등학교 때도 부반장 했거든요. 동아리 회장도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봉사활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대전시에서 상도 받고 이랬거든요. 표창장. 그래서 그런 거 좀 썼고 그다음에 자격 및 면허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이상하고요. 전혀 관련 없지만 제가 있는 자격증이 몇 개 없기 때문에 한자 능력이랑 한글 워드 이거를 써놨습니다. 또 선수 과목이 있어요. 선수 과목은 이제 학교별로 자기가 지원한 학교별로 무슨 과목을 이수해와라 이런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 관련된 거를 이제 이렇게 적어놨네요. 우수성 입증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아까 말한 고등학교 위주 학업 관련 내용이 워낙 고등학교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앞에 쓰고 마지막에 뭐 대학 생활에는 이런 걸 했었다. 뮤지컬 공연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그랬었다. 이런 식으로 썼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스터디를 가면은 이제 멘토님이 한 분이 계시고 이제 다 같이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사실 강의도 해주고 책도 나눠주는데 저는 강의는 크게 딱히 도움이 되진 않았고 그냥 그 친구들끼리 하는 스터디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책이 엄청 두꺼운 걸 주는데 자기가 관련된 학교만 이렇게 딱 잘라서 저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출문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인성면접 문항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중에서 서로 질문도 해주고 그다음에 지성면접 기출문제 같은 거는 이제 멘토님이랑 시간 정해서 풀고 멘토님이 답변을 풀이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멘토님과 진행하는 스터디 외에도 저희 그냥 학생들끼리 진행을 또 따로 스터디를 따로 했어요. 그때 이제 엄청 많이 서로 문제도 만들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들을 만드는 거예요. 암 환자의 몸에서 특정 물질의 농도가 정상인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 물질이 암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암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실험을 고안해보라. 이런 식으로 서로 문제를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스터디가 5명이었는데 한 명씩은 문제를 갖고 와도 5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제를 매번 다음 주에는 뭐 면역에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문제를 다 가져오고 다 뿌려서 5장 뿌려가지고 그걸 딱 정해진 시간 동안 풀고 서로 답변 다 얘기하고, 그 답변에서 틀린 점은 뭐고 맞는 점은 뭐고 서로 이런 걸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문제를 제가 이제 풀이까지 제가 준비를 해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공부량이 상당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접 스터디를 저는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만든 건 또 이거예요. 너무 귀엽게 이런 작은 사이즈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가 면접 때 그 스터디에서 누가 GMO 관련 문제를 가져왔어. 그러면은 GMO의 뭐 사회적 이슈라던가 그런 포인트들을 적어놓을 거예요. 이 면접 문제 같은 거를 생각할 때는 보통 양쪽을 다 생각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GMO 같은 경우에는 GMO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GMO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GMO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왜 GMO를까 신뢰할 수 없는지, 그런 거. 양쪽 면을 다 생각하고, 그때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이슈가 되었던 거를 다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도 있고요. 독감 감기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저희 면접 문제에 나왔어요. 독감 감기도 했다. 저희는 질병을 적어서 당뇨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엑셀 파일을 다 만들어서 각자 그거에 대해 좀 나눠서 친구들끼리 나눠서 자료도 공유했어요. 지금 엄청 보니까 엄청 많은 질병을 했는데 약 35개를 했습니다. 결핵, 우울증, 에이즈, 구제역, 노화, 골다공증, 비형간염, 신종플루, 자궁경부암, 천식,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요것도 서로 다 돌려보고, 그리고 노벨상들 이슈가 되는 2015년 노벨상, 2016년 노벨상 걸 받고 그런 거, 그리고 약학대학에 관한 약학대학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알아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했더니 이게 몇 개야? 60번째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슈 중에 겹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는 면접 문제들은 그래서 좀 많이 겹치게 나왔어가지고 엄청 쉽게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목이 슬슬 계속 아파오는데 약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면 다른 쪽을 최대한 보완한다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약대 준비를 시작도 안 했다면 저의 꿀팁들을 많이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잃어놓은 것이 있으시다면 그거 외에 자기가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